기업이 꾸준하게 이게 돈을 벌고 그리고 그 번 돈을 이제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게 되면은 기업의 가치는 주가 가치에 항상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가치준이 성장준이 이런 논리를 따지지 않고 네. 꾸준하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럼 대표님 자산이 그 많은 자산이 네. 내일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증발하면 대표님도 다시 이제 남은 인생을 위해서 돈을 있으셔야지 살아갈 수 있으니까 대표님 뭐 하실 건가요? 또 열심히 살 것입니다, 그냥. 네. 네. 또 뭐 다 날아간다고 해도 그게 또 내 삶이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 발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내가 가진 자산을 나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잠깐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삶에 터지는 기업에 투자를 해주면서 내가 관리자로서 지금 이렇게 누리는 것이 나의 어떤 뭐랄까 전부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투자하는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이게 내 것이다 하고 손으로 이렇게 짚고 있으면 이게 내 거잖아요. 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참 이게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손바닥을 피고 이러면은 세상이 다 내 건데 투자를 하고 나면 뭐 세상이 다 내 거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뭐 좀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네, 약간 이해했습니다. 네. 힘을 그래서 얻는 이게 주식 투자로 이제 성공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기업가 정신과 주인의식 그리고 이제 프론티어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프론티어 정신이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잖아요. 네. 세상에 뭔가 좀 기여를 하겠다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야, 이거 내 돈이라 생각을 하면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려움이 처해지고 이러면 오히려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화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달러 투자한다든가 아니면 금 투자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이것도 하나의 투자의 방법이지만 뭐 저는 그렇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어려울 때일수록 네. 그 잠재력 있는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아마 뭐 내 재산이 뭐 다 날아간다고 해도 저는 또다시 열심히 그냥 그 환경에 맞춰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날아간다고 해도 뭐 크게 뭐 그게 때문에 뭐 이렇게 속상해하거나 네. 뭐 가슴 아파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전에 대표님과 영상을 찍고 그 다음날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종목 하나가 이제 상한가를 치더라고요. 지분 현황을 찾아보면 어느 정도 주식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네네. 찾아보니까 금액 변동이 엄청 크던데 대표님 같은 경우 워낙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또 다시 떨어졌습니다. 아마 그 이제 그러니까요. 국보 디자인을 얘기하는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국보 디자인에서 뭐 테슬라 주식을 한 네. 12만 주 정도, 네. 한 700억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 400불 정도에 투자를 해서 지금 거의 한 700억 이상 이렇게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식이 이제 1,000불이 넘어가면서 네. 이제 그 시장이 알려지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크게 올랐는데 저도 뭐 주식을 팔지 않고 지금까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회사의 어떤 그 미래 비전이나 가치에 비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국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지 않지만 네. 간접적으로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가 정말 이렇게 재미있다는 것은 네. 뭐 최근에 이제 그 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조광표이라는 회사도 뭐 네. 버커스 해스웨이 주식이라든가 애플이나 이런 주식들을 많이 투자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요즘 뭐 이 메타버스와 이제 NFT 네. 뭐 사업과 관련 연결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는 뭐 이렇게 게임 업체 뭐 이런 쪽에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만큼 주식 투자는 이렇게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네. 높습니다. 기회도 많은 것이고 이게 주식 투자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에 산다는 것은 이런 기업에 제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자본시장의 어떤 그 주체,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이라는 그 성장의 버스에 내 자금을 태워놓은 것이거든요. 우리는 국민이 누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정말 이렇게 싼 기업들이 네.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기업을 이렇게 찾는 노력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다 누구나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대표님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뭐 증권사라든가 지주사 그다음에 K푸드 이런 쪽을 좋게 보신다 했는데
어쨌든 작년에 이제 가장 핫했던 키워드는 BBIG라고 불렸는데 22년에 부는 거는 요즘에 핫한 거는 뭐 메타버스, NFT, 전기차, 수소차, 뭐 신재생 등등 있는데 2022년은 어떤 키워드가 한 가지 정도 강탈할까요? 이제 뭐 메타버스나 이제 NFT 뭐 이런 사업들도 이제 네. 그동안에 이제 현실 세계에서만 이루어졌지만 이제 가상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 인터넷이 만든 거거든요. 네. 그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뭔가 이렇게 사인을 하고 이래야 되지만은 우리는 지금은 이제 가상의 세계에서 그 서로가 이렇게 통용이 되잖아요. 신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이제 열릴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저는 뭐 이제 여러 방향이 있지만은 앞으로 뭐 이게 이 자율주행차와 네. 그 통신 네. 그다음에 그 항공 우주 산업 뭐 이런 쪽들이 우리의 어떤 미래 산업이 아닌가. 물론 이제 그동안에 뭐 바이오라든가 뭐 전기차와 관련해서 배터리라든가 많았죠. 또 언택트 관련주에서 뭐 네이버 카카오라든가 네. 기타 이런 쪽이 이제 그 성장을 했지만 항상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하는 입장에서 볼 때 기업이 꾸준하게 이렇게 돈을 벌고 그리고 그 번 돈을 이제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게 되면은 기업의 가치는 주가 가치에 항상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가치준이 성장준이 이런 논리를 따지지 않고 네. 그 기업이 꾸준하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크게 얘기해서 네. 그 금년부터 뭐 내후년까지는 이 좋은 기업의 어떤 그 품귀 현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항공 우주 산업이라든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통신, 물론 이제 통신사나 이런 쪽들도 지금 이제 저궤도 위성 사업을 통해서 자율주행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 우리가 자율주행차나 이런 것들도 이제 센스에서 그 센스가 눈의 역할을 했지만 이제 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통신이 발전돼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네. 그 뭐 전문 용어긴 하지만 CV2X, VX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요인들이 이제 세계화되고 이러면은 네. 그 세계에서도 지금 저게도 그 위성을 지금 많이 쏘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자율주행이니 뭐 아니면 드론이니 뭐 이런 에어택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이 저는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이제 그 지주사나 이런 것들 보면은 투자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사업회사하고 지주회사하고 비교하면은 주인된 기업인데도 평가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언젠가 평가를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만드는 최고의 공유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주식시장이 그 뭔가 이렇게 뭐 투기판처럼 흘러가는 것 같지만 네. 굉장히 나중에 보면은 그 원칙대로 이렇게 가치대로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가장 좋게 보는 게 이제 지주사도 그렇지만 네. 나는 금융투자회사, 증권회사를 좋게 봅니다. 그 보는 요인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증권사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의 산업의 변화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의 어떤 그 부의 이동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러면은 그 증권사들이 지금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크게 돈을 벌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5, 60대의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 대한 좋은 경험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실패를 했건 안 했든 간에 네. 계속해서 투자를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부의 이동이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 자금들이 정식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그 창구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은 증권회사이기 때문에 또 증권회사도 단순히 어떤 브로커리지 업무에서 이제 투자회사로 이렇게 변모를 하게 되면 그 증권회사들은 이제 개별회사 형태로 봐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 뭐 NH투자증권이 됐든 뭐 미래에셋이 됐든 삼성증권이 됐든 한국금융지주가 됐든 이런 기업들은 저는 돈을 잘 벌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배당 수익률도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이런 기업들이 뭐 나임이나 옵티미스 포함해 가지고 이 시장에 대한 그 이 불안감, 불신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평가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황 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개선이 되고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이 기업도 이제 우리나라도 정말 골드만삭스라든가 뭐 시티뱅크라든가 뭐 네. 아니면은 그 외국의 유명한 투자회사 네. 이런 회사들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기업들 이렇게 투자하면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삼성증권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뭐 그 거기에 딱 자산이 지금 거의
300조가 넘은지 삼성은 넘었고 그다음에 그 NH투자증권도 400조가 넘고 한국금융지나 미래에셋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기반이 깔리면 이런 회사는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서 응원하고 이러면은 이렇게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기업을 선택을 하는 거죠. 예.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으신 지 사실 좀 시간이 좀 꽤 많이 지나셨죠. 네네. 지금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는 말 자체가 좀 민망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대표님의 삶이 이제 힘든 것도 저는 좀 존재할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연예인을 하시는 분들이 유명해져서 좋긴 하지만 그로 인해 힘든 것이 있는 것처럼 좀 어떤 것들이 좀 힘드실까요? 좀 이제 뭐 힘들다기보다는 좀 네.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많이 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쵸. 뭐 제가 다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네네. 뭐 저도 이제 매사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네. 이렇게 살아갑니다. 뭐 저희 가족만 하더라도 저희 누나도 뭐 막내 동생도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풍요롭게 살지는 않지만 뭐 자기 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저보다도 이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봅니다. 뭐 저도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도와주고 싶지만 그들의 삶에 끼어들 여지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 이제 서로가 이제 머리를 맞대고 살 때가 가장 좋고 이제 행복했던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누나나 동생들도 그냥 이렇게 멋지게 사는 동생과 이제 오빠가 있는 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저도 이제 그저 이제 감사하고 때로는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다들 각자의 삶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런데 가끔 이제 충분히 이제 노력하면 이제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하면서 이제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좀 안타깝거든요. 그 뭐 나는 이제 뭐 어렵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노력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이제 도움을 주고자 마음이 가죠. 예, 노력을 이렇게 하면서 사는데 네. 다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바람이 있다고 하면은 네. 뭐 제가 뭐 하는 것은 열심히 투자해서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어떤 그 우리 그 사회에 기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 우리 사회는 이제 누구나 그런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누구나 이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정말 이제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 또 뭐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이제 네. 우대받는 이제 세상이 이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인터뷰했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생에서 성공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표님 뭐라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간답게 이렇게 산다는 거 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참 이제 그 사람 괜찮다, 참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김작가 TV에서 대표님을 2021년에 뵙는 거는 뭐 마지막일 것 같은데 또 운이 좋으면 제가 2022년에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에게 2022년 전에 마지막 2021년 인사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우리가 이제 필수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 투자를 정확하게 그 본질을 모르고 투자를 하면 뭐 이 자산상의 손실도 일어날 수 있지만 이 마음의 상처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공부한 이후에 기업과 시간의 투자를 그 해야만 합니다. 기업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그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시간 이상을 투자해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그 마음 자세로 임하게 되면 주식 투자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기업에 투자를 해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기원합니다. 네, 대표님의 말씀처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의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주식농부 박영호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